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이 오픽이라는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인지 이 오픽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오픽이라는 시험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의 약자입니까? 바로 말 그대로 구두로 하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인터뷰 형식의 테스트인데 뭐 앞에서 한다? 바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이 헤드셋을 쓰고 녹음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설문조사 그리고 두 번째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요거는요 본 시험은 아닙니다. 즉 시험 자체는 아니지만 본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해야 되는 여러분의 그 오픽 시험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가 난이도 선택인데요.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서베이하고 그 다음에 요 레벨에 여러분이 선택한 이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본 시험의 문제들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럼 각각의 설문조사와 그리고 자가 난이도 선택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배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즉 여러분의 신분을 묻고 거주지를 묻고 취미를 묻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현재 기한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묻는 거. 그리고 기한은 학생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인이시니까 아니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즉 거주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설문조사 요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자기에 맞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설문조사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자, 계속해서 4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즉 취미, 여가생활, 운동, 휴가하고 관련된 그런 항목들입니다. 여기에 다 통틀어서 총 1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즉 최소 12개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적게 선택을 할수록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화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딱 12개만 선택하라라고 자주 권유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여가 활동으로 해서 영화 보기부터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개 이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취미나 관심사에서 책 읽어주기, 사진 촬영까지 쭉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1개 이상이죠. 그리고 6번째 거 보면 어떤 운동을 즐기냐라고 해서 여기도 1개 이상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 나는 이거 좋아해, 축구 좋아해, 농구 좋아해서 정말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을 하세요. 자, 요럴 경우에는요 좀 잘 신중을 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하는 그런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의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운동을 선택하실 때는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또 권유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걷기나 조깅하기 그거와 연결해서 뭐 산책하기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운동 말고 한 사람씩 1인 운동,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해라 라고 권유를 드리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휴가 출장을 다녀온 경험 7번째인데요. 여러분이 휴가 갔다 왔는지 아니면 또는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없음, 그냥 집에서 보냈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1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죠.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self-assessment인데요.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했어요. 즉 스스로의 말하기 능력 정도를 수준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화면은 이렇습니다. 딱 보시면요. 6개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나는 10단어 이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노비스 단계죠. 내가 한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럼 샘플 답변 들으면 정말 띄엄띄엄 말하는 어떤 샘플 답변이 들려요. 난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럼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쭉 가면 난이도 높은 상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에 해당이 되는데 역시나 여기를 또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유창하게 말하는 샘플 답변이 들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막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2급을 공략하고 계시기 때문에 2급 공략하시려면 바로 요 네모칸 안에, 즉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요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2급에 맞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 안에서 선택을 해라.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self-assessment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본시험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쉽게 했다가 나중에 어렵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어렵게 했다, 너무 어려웠다, 그럼 좀 쉽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 시험이요. 레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노비스 단계부터 가장 높은 어드밴스 단계까지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2급이 필요하시잖아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intermediate 단계에서 IM3부터 자, IH, 자, 요 단계를 2급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 요 정도로 타겟을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픽 시험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 여러분 시험에 갔을 때 시험장에 이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시는 요 인터뷰어 나왔죠. 즉 에바인데요. 이 에바가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라요. 눈을 왔다 갔다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자, 보시면요. 일단 여길 보시면요. 1번부터 뭐 15번까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빨간불이 되어 있는 네 번째 문제를 답변하시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리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레이 버튼이 뭐예요? 그쵸? 다시 듣기 버튼인데요. 문제를 한 번 듣고 또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리플레이 버튼 하면 좀 감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전혀 문제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성적에 영향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레이 버튼 누르고 두 번 해서 좀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또 첫 번째 잘 알아들었더라도 두 번째 들으면서 뭐예요? 브레인스톰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화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레이 버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일단 딱 리코딩 버튼이 뜨면 뭡니까? 여러분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할 때 이 리코딩 버튼이 뜬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 여러분 이제 오픽 시험 끝났어요. 자, 이제 오픽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제 강의 화면 어떤 거다 좀 약간 감이 오셨죠? 자, 근데 직장인 오픽이라는 이 오픽 강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오픽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강의 특징. 뭐라고 써 있습니까? IM3IH, 즉 2급을 위한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 100% 맞춤 특화 과정이래요. 100% 맞춤 특화. 이게 뭡니까? 2급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딱 맞춰져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단은요, 난이도 3에서 6단계 문항 구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뭡니까? 여러분,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아까 이렇게 샘플 답변 듣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레벨을요. 요거에 딱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들이 딱 그 수준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습하는데 실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자기소개 문제를 완전 픽스예요. 여러분 1번 문제는 자기소개 100%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3 컴보 두 개의 3 컴보가 끝나면 7번까지 내고 7번 문제가 종료된 다음에 난이도를 재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돌발 3 컴보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롤플레이 3 컴보 또는 롤플레이 2 컴보 아니면 이슈 2 컴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난이도에 따라서 롤플레이 2 컴보를 받으실 수 있거나
issue to 콤보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5개의 문항, 즉 2급을 푸신다면, 2급을 선택하신다면 15개의 문항을 푸셔야 돼요. 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강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정말 나온 문제들 비슷하게 비슷한 문항들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신다는 거죠. 최근 2년간 빈출 문제를 좀 굵직굵직하게 보시면요. 설문 주제 같은 경우는 즉 설문 조사에 관해서 그걸 베이스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원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왔고요. 롤플레이 3 컴보 같은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롤플레이 2 컴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묻는 문제, 이슈 2 컴보는 음악 기기, 요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슈 음악 기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분석이 되어 있어요. 요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제가 자랑을 해봤습니다. 자, 강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총 몇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20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죠? 나머지 19개의 강의에서 자, 여러분이 어떤 게 들어있냐, 어떤 것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설문 주제예요. 즉, 여러분 같은 경우엔 지금 영업과 고객 상담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업과 고객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선호할 수 있는 문제, 즉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엄선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드리고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빈출 문제도 당연히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도 또한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최다 출제 문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20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설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최다 문제, 최다 출제 문제나 선호하는 문제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죠.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이 선호하는 문제나 최다 빈출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랜덤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최다 출제 문제, 빈출 문제만 엄선해서 이제 다뤄지게 되는 20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픽 출제 문제 같이 보시면요. 자가 난이도 3에서 6단계 선택 시, 즉 여러분이 2급을 공략하면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요거 선택했을 때 총 15개의 출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2급을 원한다면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해야 되고 3에서 6단계를 선택을 했다면 무조건 15개의 문항을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15개의 문항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보시면요. 요겁니다. 자, 출제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기소개하는 거 뭐예요? 1번 문제로 100%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소개하는 준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분 또는 거주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취미. 여러분 12개 항목이죠. 여가 생활이나 운동이나 여행, 출장 경험까지 다 합해서 12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한 문제에서 13가지 그 3 콤보로 나올 수 있다. 돌발 문제 있고요. 롤플레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문제까지 다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자기소개 100%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이거예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자, 에바, 그쵸? 화면 속에 있던 그 여자 인터뷰 면접관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그쵸?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개해주세요. 1번 문제 100%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신분이나 거주지에 대해서 3 컴보 문제 나왔을 때 자, 직장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즉 신분 직장인 선택했을 때 이렇게 3 컴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보십시오. 그쵸? 그래서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또는 당신이 프로젝트 한 거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또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험.
그쵸? 처음 받게 된 그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얘기로요. 회사라는 토픽 하나로 이렇게 세 가지 연달아서 비슷한 화제를 가지고 3 컴보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벌써 네 개의 문제가 끝난 거야. 그쵸? 자기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세 문제, 3 컴보 문제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취미 활동에 관한 거 여러분 12개 항목 중에 예를 들자면 영화 관람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토픽 영화 관람에 관련된 세 가지죠. 첫 번째 거,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뭐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는 거 좋아하냐? 즉 영화 장르,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한 설명 묻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가기 전과 가고 나서 뭐 하냐? 그죠? 아니면 영화 보는 도중에 뭐 하냐? 그래서 전후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해봐라, 묘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마지막도 역시나요. 마지막 영화, 최근에 본 마지막 영화, 그죠?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라는 문제로요. 이제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 관람으로도 역시나 3 컴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시면요. 이번에는 돌발 문제예요. 돌발 문제라는 건 뭐냐? 즉 정말 돌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설문조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랜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많이 나오는 거 명절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한 설명.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그쵸? 당신 나라에 있는 이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있는 그 명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명절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 명절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당신의 나라에서 있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Describe it to me in details. 그쵸?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어떤 종류의 activities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가족들하고 뭐 하냐라는 문제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명절 소개, 그 다음에 명절에 뭐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think back to your childhood. 자, 어렸을 때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금 3 컴보 3개를 연달아서 봤는데요. 자, 같은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 거 좀 쉬운 문제예요. 뭐 소개나 description 같은 거 묘사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문제. 마지막 거 뭐냐? 무조건 과거 경험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납니다. 즉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서 3 컴보 중에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 컴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 공연 보기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나 롤플레이 말 그대로의 뭐예요? 그쵸, 여러분? 역할극 하는 겁니다. 상황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I'll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연극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주어지고 첫 번째 거 ask 3 to 4 questions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한번 3개에서 4개 정도 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즉 질문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당신이 사온 공연 보기죠. 그래서 공연 보기에 관해서 공연과 관련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뭐 언제 시작합니까? 아니면 뭐 제 좌석을 예약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3개에서 4개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롤플레이의 이 질문하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에 해당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좀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call one of your friends and explain your situation. 뭐예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offer two alternatives. 2가지 정도의 대안책을 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두 번째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공연 보기에 대한 화제이지만 3, 4문제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책까지 제시를 해봐라 라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요. 롤플레이 문제는 아닙니다. 즉 상황극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롤플레이 관련 문제라고 해서요. 자, 요것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었으면 그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컴보에서 마지막 문제 뭡니까? 저 과거 경험에 대한 서술이 되겠네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패턴이 있죠.
자, 롤플레이 2 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가 난이도 3, 4, 5, 6 중에 3, 4단계를 했을 경우에는 14에서 15문항이 이렇게 2 콤보 문제로 주어지는데요. 이 2 콤보 문제는 쉽습니다. 왜? 나는 지금 3, 4단계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2 콤보 문제 예를 들자면 영화 보기에 대한 거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그쵸?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냐. 그리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I also like seeing movies.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롤플레이 문제죠. 3개에서 4개 질문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로 좀 쉬운 문제가 다뤄지니까요. 3, 4단계 했을 때는 이 2 콤보 문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5, 6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냐? 바로 이 2 콤보 문제인데 이슈 문제입니다. 롤플레이 아니에요. 이슈 문제입니다. 이슈라는 게 뭐예요? 그쵸? 사회적인 어떤 이슈, 문제 이슈입니다. 요걸 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디스커스 해야 돼요. 토론하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가 난이도에서 5, 6단계를 선택을 하셨다면 14에서 15문항이 이 콤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슈 문제를 다루시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공원이라는 토픽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슈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Please compare the activities that children and adults do at the park 라고 했습니다. 자, 공원에서요. 공원에서 보통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슈 문제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온다? 바로 비교해봐라, 비교 토론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비교하려면 좀 바쁩니다.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기하고 이제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고요. 자, 15번째 문제는 바로 이슈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원인데 Let's talk about some issues about today's park 했어요. 자, 오늘날의 공원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문제 상황 나오고요. 그 다음에 Discuss what has caused these concerns.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렵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which steps need to be taken to address these issues. 자, solve the issue죠. 그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해야 될까? 즉,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 모색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다뤄지는 게 바로 이슈 2 콤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셨죠?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오픽 제가 이제 꿀팁을 매번 드릴 건데요. 꿀팁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 강의마다 20강의 강의 있죠. 오늘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또 두 번째 꿀팁을 드리고 세 번째 강의는 세 번째 꿀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총 20개의 꿀팁을 여러분 가져가시게 될 건데요. 오늘의 꿀팁은 이거예요. 자, 자가 난이도 계속 선택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즉, 제가 아까 3 콤보 문제가 어떤 식으로 15개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 14에서 15문항에서 2 콤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슈 문제로 갈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난이도 선택에 따라서 문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2급 점수도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최대 오픽 카페에서부터 6개 어학원에 계시는 수강생 및 어학원 선생님들 모두 다 그 다음에 삼성 계열사에 있는 그 시험 응시자들 모두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합계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 자료죠. 그래서 3,000명을 대상해서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요. 바로 이런 순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IM2, IL, IM1이요. 자, 여러분이 공략하는 점수 뭡니까? IM3하고 IH죠. 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난이도 5, 6단계 선택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이렇게 많이 받으셨던 그런 응시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원그래프로 다시 보시면요. 파이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난이도 3, 4단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성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IM3하고 IH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몇 %입니까? 20%죠. 즉 계산하면 뭐예요? 5명 중에 1명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쉬운 문제로 가겠다. 나는 쉬운 문제로 좀 꼼꼼하게 대답을 해서 이 5명 중에 1명 안에 들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쉬운 문제로 좀 잘 말하자. 이런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쓸 수 있고요. 반면에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IM3, IH 어떻습니까? 거의 60%에 가깝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받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수준이 아닌데 했다가 막 말을 버벅버벅해서 못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하고 잘 맞는 전략을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픽 꿀팁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또 시험 구성 그 다음에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19개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5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역시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계기로요. 좀 여러분 마음을 좀 다부지게 먹으시고요. 2강부터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줘서 여러분이 원하는 2급 점수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